안녕하세요. 뼈아대 고용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횡성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기회 되면 여기 횡성에는 습체원 한번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별로 비싸지도 않고 아주 좋습니다. 휴가철이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는 이렇게 야외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팔순 할머니가 나에게 준 한 가지 지혜입니다. 예전에 팟캐스트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저 할머니, 이제 외할머니거든요. 외할머니는 저랑 좀 각별한 사이입니다.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좀 집안이 힘들어가지고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시골에서 우리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뭐 준 엄마 같은 분이 이제 외할머니인데, 외할머니가 지금 한 90 정도 되십니다. 근데 팔순 잔치 때 이제 할머니랑 도란도란 이것저것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저에게 뜬금포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성아, 왜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니?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뭐죠? 했더니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 나무와 어린 아이란다. 에? 왜 어린 아이가 무서워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 2, 1. 도대체 어떻게 자랄지 알 수가 없거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할머니의 말이 저한테 너무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왜 그랬냐면, 일단 할머니가 그 말씀하시는 그 말투와 그리고 그 상황이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의 80년 인생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느낌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팔순잔치니까 하객들이 있을 거잖아요. 하객들에 이제 여러 지인들도 있고 뭐 이제 가족들도 있고, 우리 할머니가 다 어릴 때부터 봐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생각했을 때, 요놈은 엄마 말씀도 잘 안 듣고 학교에서도 공부 열심히 안 해서 아이고 그냥 어떻게 살아갈지 좀 깝깝하다 하는 친구도 있었은 반면, 어떤 아이는 뭐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반듯하고 뭐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얘는 아무튼 큰일 하겠네 라고 생각하는 애도 있었을 텐데, 이거 웬걸?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다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이 친구는 정말 앞이 캄캄해 보이는데 지금 너무 잘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정도로 성공했고, 또 어떤 친구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았는데 지금 되게 힘들게 살고 있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 참 인생 예측 불가구나, 특히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자랄지 도저히 알 수가 없구나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른 한 가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타인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 여러분, 타인을 함부로 평가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엇보다 타인의 잠재력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잠재력을 볼 수 없죠? 타인을 함부로 평가한다는 건 뭐죠? 겉에 보이는 정보로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잠재력은 뭐죠? 겉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숨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근데 많지 않은 정보로, 또 부족한 자신의 지혜로, 순간적인 어떤 그런 감정으로, 상황으로 타인을 평가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진정한 잠재력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함부로 타인을 평가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협력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협력을. 왜? 서로 시너지를 낸다는 건 무엇이죠? 갖고 있는 겉에 보이는 능력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끄집어내서 그거를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게 시너지입니다.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타인을 함부로 평가하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죠. 탁월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오는가? 그 책을 보면 200년 넘게 우리의 인류를 바꾼 여러 가지 혁신적 아이디어를 분석을 해 놓습니다. 분석을 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그게 고독한 천재 한 명을 통해서 나온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나온 아이디어인지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옛날에는 고독한 천재의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고독한 천재 한 명이 이 인류를 바꿀 놀라운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어떻다?
대부분의 혁신들은 팀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개인은 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더 심하죠. 그래서 팀과 시너지를 낼 때 1 더하기 1이 11, 110, 1100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너지를 낼 때 타인을 함부로 평가하는 사람은 어떻죠? 그런 시너지를 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구독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신박사님입니다.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신박사님 처음으로 페이스북 친구였을 때조차도 신박사님의 글에 좋아요를 반 정도밖에 안 눌렀어요. 반 정도는 누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뭐 신박사님이 좀 거친 것도 있었고 무엇보다 제가 봤을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게 꽤 있었어요. 근데 어찌어찌 인연이 돼서 실제로 볼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만나는 상황이 있었어요. 만나고 대화를 딱 했더니 이 페이스북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되게 큰 건데 이 친구 생각보다 안티프레질에 대한 감각이 있는데 복잡계에 대한 감각이 있는데 그 당시엔 물론 신 박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완벽하게 이해한 상태는 아니었음에 불구하고 거기에 감각이 있다는 걸 일단 알게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신 박사님의 놀라운 잠재력을 제 입장에서 본 거죠. 두 번째로는 만나봤더니 생각보다 안 거친데 마음이 여린데 그걸 알게 됐습니다. 또 세 번째는 진짜 말 잘한다. 그것도 알 수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은 이 친구가 속히 이기적 이탈주의자로서 자신에 대한 야망도 되게 크지만 타인을 잘되게 하고서 나아가서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되게 큰데 그게 진짜구나, 진짜의 가능성이 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만남 이후에 신 박사님과 저가 같이 이제 책도 같이 쓰고 그리고 인생 공부라는 이제 그 페이스북을 같이 운영했는데 그 당시는 같이 일을 했지만 지금 단위 정도의 사업을 같이 할 거라는 생각 안 했었어요. 근데 그 일을 같이 하게 되면서 제가 신 박사님의 잠재력을 그때 또 파악하지 못한 엄청난 잠재력을 봤습니다. 뭐냐면 이놈은 비즈니스 희귀종이구나. 좀 다듬을 게 많이 있겠지만 비즈니스 리더로서 정말 강력한 것들을 많이 갖고 있구나. 더 나아가서 이 친구는 내가 못하는 거를 정말 잘하구나. 내가 이 친구를 잘 도와주고 서포팅 해주고 때로는 잘 이끌어주면은 같이 뭔가 해볼 수 있겠는걸?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물론 신 박사님도 저의 어떤 처음에 보지 못했던 잠재력을 같이 봤겠죠. 그러면서 같이 일을 해 나가고 있고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왔고 무엇보다 지금 말고 앞으로 같이 해낼 일을 생각하면 너무나 기쁩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할머니의 지혜를 잘 새겨 듣지 않고 신 박사님을 함부로 평가했다면 어떻죠? 같이 일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 둘이 얘기해요. 우리 둘이 함께 있으면 날라다니지만 아마 각자 떨어져 있으면 지금 퍼포먼스의 10배도 못 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신 박사님 함부로 평가했다면 물론 신 박사님도 마찬가지겠죠. 왜냐면 저는 신 박사님 박사였잖아요. 저는 뭐죠? 대학교 중퇴예요. 최저 학력이 고졸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갖고 있는 그러한 정보로만 저를 평가했다면 같이 무언가를 해야겠다 생각을 못 했겠죠. 그렇죠? 그런 겉에 보이는 평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잠재력을 봤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할 수 있었고 지금 그나마 신나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 회사 내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태피대 같은 경우 처음에 되게 힘들었지만 저랑 신 박사님이 정말로 이 친구의 잠재력이 있을 것이야 하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더니 1년이 지나고 나서 잠재력이 폭발을 하더라고요. 폭발했습니다. 그때도 반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좀 더 이 친구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했었으면 지금은 더 빨리 잠재력을 냈을 텐데 우리가 처음에 또 그냥 좀 함부로 평가한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따가 우리가 대화 중에 반성을 하게 되면서
이 친구 잠재력이 분명히 있고 그런 단초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뭐 지금은 거의 에이스급으로 일 잘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저보다 지금 잘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타인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 우리 팔순 할머니께서 주신 그 지혜를 발휘하시면서 무엇보다 타인의 단점보다는 타인이 갖고 있는 저 밑에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판단하시고 바라보시고 그거를 끄집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나를 바라볼 때에도 몇 가지 행동, 주변의 평가, 그걸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인간에게는 어떻죠? 예,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뭐 무한이라는 건 어폐가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을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저도 30살에 변하기 시작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신박사님은 이미 박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이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잠재력을 높게 볼 때 어떻게 되죠? 내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 바라볼 때에도 여러분을 한계 짓지 말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결과로만 여러분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잠재력을 바라보시고 그거를 폭발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타인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이왕 살아갈 때 이왕 내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잘 키워나가고 폭발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세상 떠나는 것보다 그리고 그걸로 나도 잘 되고 다른 사람도 도움을 주는 이적 이타주의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다 사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